네, 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죠. 다들 푸근한 날씨에 가족들이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좋은 시간을 다들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2008년에 이제 지금 현재 증시가 2008년 폭락 직전 때와 굉장히 소름 끼치게 똑같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우선 6월 9일 금요일에 미국장 마감이 됐는데 3대 지수는 각각 이제 다우가 33,867포인트, 그리고 S&P 500이 4,298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이 32,259포인트로 각각 0.13%, 0.11%, 0.16%가 올랐습니다. 모든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함으로써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S&P 500이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S&P 500은 작년 이제 저점 대비 20% 이제 상승을 하면서 S&P의 강세장이라고 선언을 하게 됐는데, 1956년 이후에 52주 만에 주가가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20% 상승을 한 것이 13번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평균 10%, 12개월 동안은 평균 17.7%를 상승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 근거들로 인해서 현재 시장은 골디락스로 진입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은 이제 강세장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 낙관적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우선 이제 채권 시장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면서 베어마켓에 가깝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채권 시장의 높은 인플레이션 변동 상승을 반영한다면 현 수준에서 20% 정도가 하락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세력들과 트레이더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베어마켓을 예상하면서 숏을 치고 있었는데, 보시면은 2011년 이후로 이제 롱과 숏 거래 사이에서 숏 포지션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구간으로 굉장히 많은 숏 포지션이 되고 있죠. 보시면은 역대급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베어마켓을 예상하면서 숏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 예상을 깨고 지속적으로 나스닥이나 현재 S&P 500 지수가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숏을 청산하고 숏 스퀴즈나 숏 커버링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JP모건의 자산관리 사업부 총책임자라고 하는 밥 미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08년의 금융위기 전과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고, 현재 2008년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다고 하는데, 2008년에 3월부터 6월의 주가 움직임이 현재 움직임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8년에 3월에 JP모건이 베어스탠스 이제 투자은행을 인수를 했고요. 23년 이제 올해 5월달에 지난달이죠,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를 한 상황이 굉장히 좀 평행 이론처럼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는 차트는 2008년과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S&P 500의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왔는데요. 2008년에는 3월부터 6월에 대략 15% 정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23년도 3월, 6월까지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은 3월 초부터 지금 현재 6월 초까지 대략 13%가 저점에서 이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저는 이제 과거 2008년 6월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해서 현재 6월 이후에 꼭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과거의 주가 흐름이랑 현재 똑같이 나타나는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고, 다만 이런 굉장히 비슷한 위기 흐름이라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결국에 현재 제가 S&P 500의 밸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하는 이유는 강세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선언을 한 현재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70주 즉 탑 7 기업들이 상승 면에서나 너무 과도하게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7개를 제외한 493개의 기업들은 올해 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7개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기여하는 것이 이제 8.8%를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7개 기업의 멀티플이 PER이 30배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493개는 15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개 이제 70주 기업들이 하락을 한다면 S&P 500은 당연히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이렇게 조금 거품이 가라앉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S&P 500의 EPS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제 EPS가 감소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 증가율이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파란 색깔은 흑인이고, 이제 밝은 하늘색은 히스패닉, 그리고 조금 어두운 하늘색은 이제 백인의 그 이제 실업률을 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1년 1월부터 23년 5월까지의 집계를 좀 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흑인 실업률이 계속 이제 조금 내려가다가 여기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라인으로 된 것은 남자이고요. 여기 점선으로 된 것은 여자인데 각각 5.6%, 5.3%로 저점을 찍고 한 4%대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제조업이 거의 실질적으로 박살이 나고 있는데, 주당 근무 시간이 미묘하지만 줄고 있는 모습과 제조업이 실업이 좀 가파르게 생기고 있는데, 이런 저임금 흑인들을 대상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제 5월 산업별 이제 고용을 좀 보면은 매니팩처링이 유일하게 좀 모든 섹터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실업을 기록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서 많이 좀 해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S&P 500 글로벌에서 조사한 미국 기업 파산 동향 자료가 있는데, 이 파란색 부분과 주황색 부분이 있죠. 파란색 부분은 1월부터 5월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6월부터 12월까지 흐름인데, 현재 23년에 1월부터 5월까지의 이제 파산 신청 기업 수가 286개로 역대 2010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좀 유의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금리 상담 부분에서 하반기에는 여기 더 많은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실업률이 후행지표로서 또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이고,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이 서비스 물가나 이런 소비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침체 국면에 이제 물가가 잡히게 되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 은행 대출 태도 지수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 미국의 이 대출 태도 지수는 미국 내 대형 은행 최대 80곳과 외국 은행 지점 2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지수이고요. 이제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은행들의 대출 기준과 조건과 변화와 기업 및 가계 대출의 수요 상태 등에 대한 질문을 다루게 됩니다. 현재 은행에서는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해주는 태도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색 구간들이 경기 침체입니다. 2008년과 2020년을 가지고 왔는데, 2008년에 이제 대출 태도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과 20년도에도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동반을 하고 있죠. 현재 이제 22년 말에 이제 저점에서 점점 대출 태도가 올라가면서 타이트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 수치로 40 이상의 수치는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것에도 이상한 수치가 아닌데, 아직까지도 이제 고용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유예 기간을 두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대급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인데, 22년도의 침체나 28년도의 침체나 코로나 침체나 현재 이제 23년도로 들어가는 침체 구간에서 지금 어디까지 벌어졌냐면 거의 이제 1%까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장단기 금리 차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마이너스를 하면은 나타나는 그 수치입니다. 상식적으로 2년물보다는 10년물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것인데, 정책금리가 지금 5.25%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과 동반해서 움직이는 2년물 금리가 높아졌고요. 10년물 금리는 그에 비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10년물에서 2년물을 빼면은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면, 은행의 대출 태도를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어떤 원인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빌려서요, 장기로 대출을 해서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가 5.25%로 2년물 단기금리가 이제 올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서 나가는 이율이 더 높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지금 이렇게 역대급으로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M2 증가율이 역대 최저로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보면은 현재는 마이너스로 구간으로 들어간 부분이 이쪽 부분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M2 증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연준에서 돈을 푸는 어떤 그 돈의 수치의 어떤 성장성이 마이너스로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풀지 않고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월마다 950억 달러를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중에서 그 돈이 계속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계속 더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제 그래프만 봐도 얼마나
연준에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음 주에 나오는 12일에서 15일까지 중요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13일 화요일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14일엔 생산자 물가 지수, 15일에는 미국 금리가 결정되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 제조업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15일에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향후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나타나는 그런 지표인데요. 또 이런 새롭게 발표되는 지표들을 가지고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